자,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 1회 딱 한 번으로 이제 제한이 묶여 있는 아주 비과세에 좋은 특례인데, 자, 이걸 정부가 풀겠다고 합니다. 자, 이론상으로 이렇게 되면 살던 집을 팔면 양도세 무제한 면제가 가능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좋은 거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뭔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특히 주택임대 사업자 하고 계시거나 하실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고요. 문지웅 기자님이 1월 17일 날 올리신 거죠.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한 건데,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 기준시가 6억 이하 장기 임대인 본인 집 매도할 때 횟수 제한 없애버렸다. 야,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두 줄로 이렇게 잘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제 강의 자료도 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게 항상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제 본 법이 있어요. 법.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시행령이 있거든요. 밑에 또 시행 규칙이 있고. 그래서 본 법에 대한 개정사항은 매년 7월달 말일에 좀 나옵니다. 여름 휴가 가기 전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 법을 통과를 시키고, 이제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일부 협의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밑에 있는 시행령 개정을 이렇게 해요. 그게 항상 연초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최종 언제 개정이 되냐? 보통 뭐 빠르면 1월 아니면 2월 이렇게 되고요. 구체적인 시행사항은 각 항목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단기 같은 경우에 뭐 종부세택, 양도세택 그게 5월 24일 이후 등록분인가 거기서부터 들어가요. 6년짜리 단기 임대 그거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뭐 민생 경제 회복, 뭐 조세체계 합리화인데 우리는 이제 조세체계 합리화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조세체계 합리화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장기 임대주택 보유 임대인 거주주택 매도 시 양도세 무제한 합조. 이거 봅시다. 장기 임대주택 보유 임대인 거주주택 매도 시 양도세 무제한 비과세. 이걸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해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횟수 1회가 있었는데 무제한으로 푼다는 거죠. 좀 보겠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장기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19년 2월이었던가요? 그때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평생 1회로 딱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니 우리가 이제 치킨 같은 거 먹으면 닭다리 먹고 그다음에 닭날개 먹을 때 날개 피면 바람 피우니까 막 먹지 마라, 막 이런 약간 이상한 썰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1회로 묶는 거냐, 도대체 왜 이걸 1회로 하냐, 이렇게 해서 막 비판했던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벌써 한 5년 정도, 6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드디어 풀리는군요. 1월 16일 기재부가 이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사실 시행령 개정안이 나온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이 내용이 나올 줄은 저는 솔직히 전혀 예상도 못했고 약간 뜬금포여가지고 약간 좀 놀랬지만 그래도 반색하면서 반가워서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이때 장기임대주택은 단순히 오래 한다는 게 아닙니다. 뒤에 이제 세법상에서 그냥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 있는데 과거에는 5년짜리도 됐어요. 그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횟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는 기준시가 6억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없앤다는 거죠. 자, 다만 양도세 무제한 비과세 혜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6년 단기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에게도 제공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매각을 하는데 등록한 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빠져야 거주주택이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6년 단기 임대가 이제 또 새로 생긴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6년 단기 임대가 주택수 안 빠지면 비과세를 못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도 빠진다. 요건 갖추면 이 내용이에요.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인은 양도세, 종부세 혜택도 받는다. 정부는 지방 저가주택이나 장기 민간 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조치를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그리고 이제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매제 대상 임대주택에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6년짜리가 이제 부활이 되면서 요걸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 볼까 하는 그 이제 막 투자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별도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택임대 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한번 보자.
어떤 내용인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합리화를 하는데 이걸 이제 좀 자세하게 봅시다. 현재는 장기임대주택 보유 거주자는 본인 거주세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거주 요건은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해준다는 거예요. 요건을 갖추면.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저 거주주택은 만약에 비조정에 있다. 그러면 거주해야 돼, 안 해야 돼? 요걸 받을 때. 단순하게만 보면 안 해도 되지만 이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걸 받을 때는 무조건 거주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나가 떨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정 대상 지역 2년 거주, 비조정 2년 비거주, 이거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얘는 무조건 거주해야 된다, 무조건 거주. 그래서 무조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내가 팔 때, 다른 임대주택이 요건을 갖추면은 주택에서 빠져서 거주주택이 비과세가 되는데, 이거를 평생, 생애 1회로 제한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택수에 빠지는 임대주택 범위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주택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단기 민간 임대주택도 주택수 제외되는 걸로 내가 이제 해주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자료를 다른 거를 보여드릴 건데 그걸 그림으로 좀 제가 표현을 해서 알아보기 쉽게 내가 이 갈색 잽을 비과세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등록한 임대주택이 4채가 있어요. 그럼 주택수 몇 개예요? 5개예요. 무조건 빼는 거 아니에요. 자, 5개인데 요건을 갖추면 이걸 빼서 하나로 봐서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등록한다고 무조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요건이 뭐냐? 첫 번째, 이 갈색 주택 비과세 받으려는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됩니다.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그래서 조정, 비조정 불문이에요. 무조건 다 거주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등록한 임대주택 있죠? 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요건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임대주택으로 구청 세무서 다 등록하셔야 되고요. 의무 임대기간 준수하셔야 되는데 5년, 8년, 10년에 각각 20년 7월 10일 전이면은 5년, 2020년 7월 12일부터 20년 8월 17일까지면 8년, 그리고 2020년 8월 18일부터는 1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등록했냐 이것까지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지자체하고 세무서 다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가 개시됐을 때 기준시가가 6억 넘으면 안 돼요. 여기서 또 많이 탈락을 합니다. 수도권 밖은 3억 이하예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여기 넣어봤자 안 되겠지.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 동안에는 5% 이내로 임대료 인상 이런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 요건을 갖추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 때 등록한 임대주택에 빠져서 1주택이니까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한 번만 해주겠다는 거지.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그냥 무제한으로 풀린다는 거죠. 조금 더 TMI이긴 한데 기존에도 무제한으로 받을 수는 있었어요. 다만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내가 취득을 했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이거 앞으로 상관없이 이제 요건만 맞으면 여러 번 이렇게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더 봅시다. 제가 이제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A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C하고 D가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C하고 D가 등록한 임대주택인데 아까 말씀드린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A주택에 대해서 내가 거주를 하고 매각을 해요. 그러면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이고 C하고 D는 세법에서 말하는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주택수가 빠지겠죠. 그래서 A는 비과세가 돼, 안 돼?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런데 이게 평생 한 번이니까 그 다음에는 원래 안 됐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시행령이 개정이 이제 돼서 또 산다. 그럼 어떻게 돼요? B를 삽니다, 이제. B를 취득을 해요. 자, B를 취득을 하고 여기서 또 거주를 합니다. 저는 B가 마포 비조정이라서 거주 안 해도 되는데요. 이러면 망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거주해야 돼.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주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나서 내가 마포에서 2년을 내가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세법상 요건을 갖춘 C, D가 등록임대주택,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고 그리고 나서 B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얘는 또 비과세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A 비과세 됐죠? B 비과세 됐죠? 끝내주죠.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야. 자, 이제 내가 C하고 D를 좀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아. C하고 D를 처분해야 하는데 C를 또 비과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C하고 D 두 개 남았을 때 2주택일 때 비과세 받는 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같은 비과세 특례 외에는 비과세가 안 돼. 근데 이미 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이미 깨졌어.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거주주택 비과세밖에 없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C가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얘를 말소를 시키고 들어가서 거주를 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의무임대 기간 끝났으니까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거주를 해요. 자, 거주를 하고 내가 비과세 받을 때 D가 주택수에서 카운트가 되잖아요. D가 주택수 카운트가 되는데 주택수 뺄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뺄 수 있다고 했잖아. 요건을 갖춰서 등록했으면. 그리고 얘는 거주를 했으니까. 그럼 얘가 비과세가 되겠죠? 자, 근데 비과세가 되는데 얼마만큼 비과세가 되냐? C를 처음 취득했을 때부터 양도했을 때 전체 양도책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은 A, B와 같이 있었던 요 기간이 있죠. 요 노란색. 요 노란색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요. 그리고 이후에 오른 요 파란색 부분,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양도차익이라고 해. 직전 거주주택 매각 이후 오른 양도차익. 여기 파란색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됩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보니까 노란색이 좀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오르나? 그렇진 않잖아. 자, 기간이 긴데 얘는 뭐 C가 한 1억 올랐어. 근데 파란색 이 짧은 기간에 한 5억이 올랐어. 그럼 나는 땡큐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요 기간이 길었을 때 한 5억이 오르고 내가 기간 짧은 거 1억에 대해서 짧은 거 기간에 대해서 1억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 나는 비과세 혜택 1억밖에 못 받아요. 이거를 이제 취득했을 때, 말소됐을 때, 양도했을 때 기준시가로 다 안분 계산해야 됩니다. 이제 세무사님한테 찾아가야 되겠죠. 실제 계산하는 거는 댓글 달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D주택입니다. 자, 마지막 남은 D주택은 이제 A도 처분했고 B도 처분했고 C도 처분했잖아요. 그럼 하나 남았잖아요. 하나 남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면 되죠. 거주할 필요 있어 없어? 비조정이면 할 필요 없고 조정이면 거주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거주요건 뺀 거예요. 이게 다 달라요 지금. 아시겠어요? 어렵죠. 자, 이제 D주택은 나머지 다 처분했고 1주택이니까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아니고 그냥 1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동안에 혜택을 받았던 A, B, C랑 같이 있었던 구간, 요 노란색 구간 있죠. 요 구간에 대해서는 과세예요. 이미 혜택을 받았으니까. 똑같아요. 아까 C하고. 요 노란색 구간이 한 10억이 올라버렸어. 그럼 과세예요. 파란색 1억 올랐어. 그럼 1억에 대해서만 비과세야. 반대의 케이스면 너무 해피하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가져왔어요. 자, 두 가지 케이스인데 위에 있는 케이스는 거주주택 5억이 올랐고요. 그 기간 동안에 임대주택은 2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5억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먼저 받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이후에 오른 임대주택 오른 부분이 3억이 올랐어. 얘도 비과세 가능해요. 1주택 비과세로. 그러면 나는 토탈 몇 억에 대해서 비과세 받은 거죠? 5억 플러스 3억이니까 8억에 대해서 비과세 받은 거죠. 이 정도면 아주 나이스하고 해피한 케이스죠? 자, 그런데 밑에 케이스 보세요. 거주주택하고 임대주택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동안 임대주택은 5억이 올랐는데 거주주택은 2억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주주택을 매각하고 이후에 임대주택은 3억이 올랐어요. 아까와 같은 동일한 논리를 한다면 이 녀석은 토탈 5억밖에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그림 8억을 비과세 받는 저 방향으로 가야 돼.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선택할 수가 없어. 요건이 되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시켜야 돼. 만약에 비과세 신고 안 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밑에 케이스인데 저는 도저히 이거 비과세 못 받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나 더 사서 비과세 방법 깨버려야지 뭐 어떻게. 근데 하나 더 사는 순간 어떻게 돼? 취득세가 최소 8% 나오겠죠. 아니면 저기 이제 기준시가 1억 이하짜리, 이제 개정되면 2억 이하짜리 그런 걸 사야 되겠지. 그런데 그 녀석이랑 또 거주주택하고 일시주택 비과세가 되니까 또 두 개 중첩 적용돼 버릴 수 있어. 엄청 복잡하죠. 아마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게 당연해요, 당연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일단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평생 1회에서 이제 그 조건이 사라진다는 거는 땡큐. 아주 해피한 거야.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이 양도차익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투자 전략 다 달라지는 거죠. 굉장히 세밀하게 접근해야 돼요.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밑에 케이스 저 많이 봤는데 거주주택이 그냥 자기는 조그만 집에서 밑에 깔고 있는 자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방에서 저렴한 거 거주를 하시고 다 수도권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래 갖고 있으려고 임대주택 묶어버린 거지. 그래서 임대주택은 막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근데 본인이 밑에 깔고 있는 거주주택은 조금 올랐어. 근데 그 비과세 받아버리면은 그동안 얘가 오른 양도책에 대해서는 과세 들어가 버려 이제. 다음에 팔 때는. 비과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과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2년 거주를 안 했으면 빨리 중간에 나와버려야 돼. 그래서 비과세를 깨버려야 돼. 아니면 하나 더 사. 하나 더 사고 3년 묵혀 그냥. 그리고 얘를 일시적유택 비과세 피해가지고 얘를 과세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우픈 현상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가 되면 혹은 자진 말소를 하면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됐는데 그럼 이제 5년이라는 카운트다운에 내가 팔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좀 이슈가 있었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는데 다행히 최근 해석이 나와가지고 그 말소되는 임대주택을 먼저 매각해버리면 5년 카운트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뭐 저는 세무사가 아니니까 다른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세무사님들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시니까 거기 이제 보시면은 방법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꼭 하시고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발 그냥 무턱대고 정말 팔지 마십시오. 팔기 전에 꼭 정말 계획 잘 세우시고 대략적인 세금 계산 좀 하셔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너무나 사건 사고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막 입이 아플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똑같은 말 방송에서 또 이렇게 하면 또 지루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10억 양도차익 10억 중에서 7억 날리는 사례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어마무시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였는데 이게 이제 평생 1회의 횟수가 좀 이게 사라질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기 6년짜리가 이제 부활됨으로써 이제 요걸 좀 어떤 식으로 내가 또 이게 활용을 해볼 거냐 그거 있는데 내가 거주주택이 있고요.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 임대주택이 단기면 6년 그리고 지금 등록하면 아파트는 어차피 안 되니까 비아파트 1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6년 또는 10년 후에 얼마만큼 오를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비아파트인데 6년 또는 10년 후에 가격이 오른다. 이건 뭐밖에 없어요? 재개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거주주택 비과세와 이 주택임대 사업자와 재개발은 반드시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중에 한번 마련을 좀 해볼 테니까 좋은 기회 마련해 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새로운 내용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하시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쉽게 영상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